역시 월요일이니까요. 중국 증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예. 예. 2주 만에 저와 함께 이제 상해 종합지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긴 했는데 지수 구체적으로는 보진 못했지만 정부에서 좀 개입도 계속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주간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결과적으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좀 걱정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좀 걱정이네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오시니까는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2주 동안 일주일 동안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수가 오른 폭은 그렇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한국 증시의 후강통 투자자분들이 집중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물론 투자자분들만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구기업 관련주들이라든지 네. 혹은 기타 1대1로 관련주들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했었던 종목들의 매기가 쏠리는 한 주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구기업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이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형 바닥형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세로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신용잔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용잔고가 8월 4일 기준으로 고점 6월 18일 기준에서 42%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는 38%였기 때문에 4% 정도가 더 신용잔고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국가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저희가 후방 투자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발개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라는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산자부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발개위 소속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중국 경제 하반기에 7% 안팎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후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완만한 안정세, 안정 속의 개선 양상이라고 이렇게 레포트가 나와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 신상업 모델의 발전이 비교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결론적으로는 GDP 성장률 7% 안팎을 유지할 강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개인적인 입장을 조금만 더 첨언을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은 그 기존의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주의 속의 체제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요, 이 나라 국가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논리들을 해석하는 걸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데는 좀 더 옳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시황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이 오르는 종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기경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대세가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역시 중국 정부에서 개입한달지 사업을 한달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시행한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분위기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종목명만 봐도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알 법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또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중국 거석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중국 거석. 네, 이 중국 거석이 3월에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예. 사명 변경하기 전에 종목명은 중국 유리섬유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알겠네요. 유리섬유여서 중국 거석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기 전에 이름을 들어보면 이제 대충 어느 업종이구나라는 정도는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회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일부러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매출의 97% 정도가 유리섬유 관련 매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용 단열재라든지 자동차 단열재 혹은 풍력의 블레이드 같은 여러 가지 유리섬유에 대해서 만드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일단은 유리섬유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요. 업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거 발전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풍력 발전 정도가 봤을 때는 2018년도까지 수요 증가율 한 20% 정도가 되고요. 좀 이따 좀 도표를 보면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네. 일단 전기전자 쪽도 5에서 7% 정도, 레저가 5에서 7% 정도. 글로벌리하게 유리섬유에 대해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 보면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글로벌 풍력 발전 용량 추이라는 좀 그림을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전에 힌트를 좀 드리긴 했는데 연평균이 21% 정도 성장하고 있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풍력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블레이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섬유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소요도 그것이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사항. 일단 기업 개요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동차 쪽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용 유리섬유 추이. 보시면 여기 연평균 성장률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중국 내와 글로벌 내에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기업 기여로 같이 넘어가면은 일단은 그 중국 거석이라는 회사는 2대 유리섬유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요 자체를 봤을 때는 글로벌 수요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수요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2위 업체라 보면은 일단 굉장히 어떤 큰 수요를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재밌는 표현 같은 경우는 톤당 1.5억 위안 정도가 돈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그럴 드릴 수 수가 있겠네요. 있겠고요. 예. 그리고 상위 업체들의 과점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위 5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멸하고 있는 상황이라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은 지금부터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도표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같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기업 개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기억하시면 3월 달에 중국 거석이라는 곳으로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2월 6일 날 북신건자재라는 모 회사가 중국 건축자재라는 산하 건자재 관련 기업의 구구기업 해당 혼합소유제 시행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혼합소유제, 구구기업 관련 테마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의 밀어주기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금 수요라든지 같은 경우도 특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전문 용어가 좀 자주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포인트는 국유 기업과 합병이 되면서 맞습니다. 그 사명은- 시너지를 그대로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원자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중국이란 대륙의 그 모래 수요 모래 같은 그 비축하고 있는 용량 자체도 일단은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70%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료 수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EPS 증가의 추이를 좀 보셨을 때 일단 2013년도 EPS가 0.37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15년도 EPS는 1 위안 정도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요 자체가 3배 정도까지 EPS가 증가한 수치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림 나왔네요. 0.37에서 끝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고요. ROE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8.6%에서 2015년도 EPS가 18%까지 올라가는 수치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같이 있을 수가 있다 했는데 제가 일부러 자동차랑 풍력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유리섬유가 건축 자재에도 당연히 쓰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건축 자재를 합병을 했기 때문에 건자재 업황으로도 같이 쏠 수가 있다 그러네요. 하면 여기서 기억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11월 달 열광했던 1대1로 참여해도 같이 속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종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드린 적은 한 3달 만에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좀 일단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좀 기다리시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물론 밸류에이션 되기 때문에 같이 첨언 드릴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중국 거성의 차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매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거 상해 종합 차트랑 똑같다라고 제가 또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조금은 틀립니다. 지금 중국 거석이랑 예. 상해 종합 차트를 보실 때는 그냥 상승 자체가 좀 더 가파릅니다. 네네. 그만큼 센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정도도 센 종목을 매매해야지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시 중국 거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많이 틀립니다. 회복 속도가 훨씬 다르네요. 굉장히 빠르고요. 전고점 부분 35 위안 정도인데 일단 1차 목표가 전고점 부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자체는 1대1로 테마라든지 구기겹 수혜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 같이 있었다는 봤을 때는 일단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도 좀 중요한데요. 손절은 일단은 중국 지수가 3,500포인트 깨지는 지수가 아마 지금 치면 200일 선이 있는 22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손절가로 잡아두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은 일단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차트를 보자면 증시와 함께 가고 또 증시와 함께 회복을 하는 경관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의 종목은 증시의 분위기를 뛰어넘는 회복세를 나타냈었고요. 또 직접 대리님께서 입으로 이렇게 세게 말한 적은 3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까지 멘트를 해주셨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거석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시작 힘차게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